안녕하세요. 반반한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그가 발표한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4천만 원을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이런 추세는 전월 대비 8.2% 정도의 추이인데 이 지표상으로 봐도 한 달간 거의 9% 이상 올랐다는 것도 상당한 압박감이죠. 게다가 체감적인 면에서 봐도 이건 거의 지표상에서 느끼는 것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엄청난 추세로 오르고 있다는 건데, 이렇게 분양가가 나홀로 각자 도생 자신의 길을 가고 있는 것도 지금 주택시장에서 원가 상승분을 녹여서 내놓는다라는 설명은 붙기는 하지만, 거의 이런 식으로 원가 상승분이라는 말을 이제 아주 당연지사 그대로 녹여버리는 것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의 가격 상승분을 빼내는 원인이 되어버린 게 지금 거의 분양가 통제가 안 된다는 점을 자극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어버린 거죠. 너무 일방적으로 건설사 쪽 상황을 놔두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무리 건설 경기가 좋지 않아도 그렇지 이렇게 분양가가 막무가내로 올라가 버리면 더 이상 청약시장은 보이지 않는 만리장성이라는 이 가격대가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는 터라 신축에서 내 집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주춤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민간 택지 부분에서 땅값이 워낙 세게 들어가 버리니까 기본 먹고 들어가는 파이가 너무 많죠. 그러니 건설사는 땅값에 지불한 비용을 상각 처리를 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비용 증가 면에서 분양가로 막아보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런 사달이 일어나는 건데, 이러다가는 정말 주택시장 죄다 무너질 수 있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는 게, 구축시장은 어차피 하반기 지나서 연말로 가면 확 꺾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워낙 둘러싼 대외 금융환경 여건이 급변할 초일기에 들어갔기 때문에 금리는 다시 거꾸로 오르게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진 거고, 이거 영끌들은 미친 소리라고 손살에 쳐가면서 비웃고 있는데, 지금까지 레버리지 한 거 일거에 갚아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상황이니 거의 목숨 건 뽐뿌질이 시전이 되는 건데, 이런 말들은 그냥 스킵을 하시면 되고요. 이분들은 어차피 집의 운명과 함께 가야 할 분위기라서 지금 서울 집값 단기적 상승세가 거의 대세로 자리를 잡아야 위기 탈출 넘버원이 되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사이트들은 거의 도배가 되다시피 이런 바램들을 시전하고 있는데, 그냥 각자 도생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분양 상승이 거칠게 나오면 연말에 갑작스러운 집값 급변침이 일어나면서 그냥 분양시장은 사상 누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산산조각 날 수 있는 커다란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지금 중국이 딱 이런 케이스지 않습니까? 무분별하게 건설업체들이 빌려온 돈으로 찍어내듯이 아파트를 지어댔으니 중국 부동산 경기가 한 방에 날아가게 되니 신축으로 향하던 매수세가 거의 손절, 완전히 뚝 끊겨버려서 거의 신축 시장은 엄청난 불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천문학적인 공적 자금을 투입을 해도 여전히 중국 신축 시장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공산주의 국가니까 잘 알려질 턱이 없잖아. 거의 중국 분양 시장은 나락 가운데 빠져 있는데, 그러니 왕서방들이 자꾸 서울집을 야곱야곱 사고 있는 상황인데, 또 얘네들이 촉은 있어가지고 최상급지만 사고 있어요. 어차피 한국도 부동산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고, 앞으로 불황이 닥칠 걸 뻔히 아는데 왜 한국 투기를 하냐고? 적어도 완전히 부동산 시장이 무너진 중국보단 나으니까. 한국은 죄다 집값이 넘어져도 강남권은 그래도 끝까지 버틸 거라는 계산이 중국 사람들 머릿속에 박혀 있어서 그렇게 강남 쪽 집을 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과 유사한 구조를 가진 한국 부동산은 결국 신축 쪽도 구축 쪽에 급변침하는 가격의 굴곡 때문에 휘청거릴 가능성 많은데, 이렇게 분양가를 높여놓고만 있으니 이거 일거에 공든탑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는 건, 구축 시장의 가격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게 되면 신축은 볼 것도 없죠. 아마 연말에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터지게 될 겁니다. 그토록 무주택자들이 기다렸던 골든타임이 정말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눈앞에서 펼쳐지게 될 건데, 지금 세상사 돌아가는 판살이 보면 운칠기삼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거 그냥 눈에 쏙쏙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운이 7할이고 기가 3할이라는 말처럼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정말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벌어지고 있잖아. 다반사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지표와 그래프대로 세상사가 움직이겠습니까? 한국 집값 거의 두 손으로 마른 수건 짜듯이 마지막 남아있는 자금까지도 짜서 수요자들이 금을 떨어지는 곳으로 유인책을 쓴다 해도 수요의 유인력은 결국 판이 뒤집어지면 그냥 완전히 아사리 판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게, 한국 집값은 너무나 대내적인 위험 요소도 크지만 대외적인 의존도가 높아서 이건 그냥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저의 움직임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이 증시 시장보다 더 예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절대로 당황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라. 기다렸다면 그 기다림의 시간이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길을 열어줄 겁니다. 운칠기삼 맞는 말이에요. 이게 연말로 가면서 느닷없이 터지게 될 거라는 얘기고요. 지금 시장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하면서 앞으로 금융권 금리가 대폭적으로 내려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발할 거라는 기대를 잔뜩 불어넣고 있는데, 세상사 그리 순리대로 돌아가면 아무 일 없죠. 근데 금리는 다시 한번 하반기 지나면서 뒤통수를 까기 시작할 겁니다. 다시 이전보다 거세게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아무리 미국 경기 지표가 소프트하게 나와도 앞으로 대세가 재정정책 확대, 그것도 맥시멈으로 늘어나는 달러 강세화의 행보 앞에서는 그냥 죄다 나가리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바라고 바랬던 가장 무주택자가 부담 없이 진입을 원하는 수준까지 자산시장의 대변화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시작이 될 겁니다. 세상이 잘 짜여진 톱니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아도 그 바퀴의 맞물림은 렉이 걸리게 마련이고, 완전히 오토 리버스가 되는 후퇴하는 양상, 기존의 경제 사이클상에서 거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상식을 파괴하는 수준에서 드라마처럼 펼쳐진 때가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 일례로 저축은행 사태 2008년 자금 위기로 국내 부동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수순에서 어느 정도 해결점을 찾아서 다시 집값이 들려 올라가는 시점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빵 하고 터졌잖아요. 당시에 그렇게 미국 은행들이 허무하게 넘어가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근데 2024년은 불황에서 오는 금융위기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단일 대우에서 오는 파워,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통화 가치를 내세운 자국의 파워풀한 정책들이 거침없이 쏟아지게 될 거란 얘기죠. 인플레를 단적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건 기본 달러의 힘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미친 듯이 금리 상황은 엄청나게 고조된 텐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될 겁니다. FOMC 다 필요 없어. 그냥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는 펀치가 작동하게 될 거고, 아마 제롬 파월의 입지는 상당 부분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죠. 9월 인하설은 쏙 들어가게 될 거고, 미친 듯이 시장에선 경기지표 완화의 숫자들이 쏟아져도 꿈쩍하지 못할 발목의 족쇄가 꽉 채워진 상황에선 상당히 다른 양상의 금융환경 펼쳐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지금 한국 집값, 특히 서울 집값 가지고 깔짝거리면서 상승세를 구가한다는 분위기가 참 얼마나 그냥 해변에서 모래성 쌓는 아이와 같은 놀이인가. 도도한 세계금융의 엄청난 파고가 곧바로 들이닥칠 건데, 지표 하나로 전체 시장을 끌고 가려는 궤적은 결국엔 실제 시장의 현실적인 베일이 다 벗겨지고 나면 남는 건 그냥 썰렁한 갯벌과도 같은 가치 자체의 추락이 후다둑 널려있는 조개들 주워갈 정도로 급격한 후퇴를 경험하게 될 한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 엄청난 위기 앞에 서 있는 거죠. 그러니 정말 자기 소득을 넘어서는 무리한 매집 절대 하지 마시라. 자칫 대출 잘못 받으면 이 상황에선 무너지는 자산가치 시장에서 거의 땜빵을 대신해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손실은 머리로 계산되기 전에 그 충격파가 몸으로 산산이 부서지는 느낌을 가지게 할 정도로 그 강도가 유례없는 충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평당 4천이 넘어가는 고분양가 단지들 잘 걸러내시고, 나름의 걸음종이로 거품을 빼내게 되면 틈새도 분명 보일 겁니다. 틈틈이 정말 알차게 접근할 수 있는 출입구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급변의 시기 속에서도 아주 소중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자 서울 아파트 거래량을 보시면 6월 거래량이 6,100건 정도 되죠. 앞으로 보름 정도가 남았으니까 얼마나 카운터가 더 되느냐인데,
일단 6월자 거래량은 여름 비수기가 끼어 있어서 지난주 일주일 동안의 추세는 그리 좋지 못했어요. 7,000건 충분히 넘을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이 빗나갈 가능성 많고, 늘어가는 추세가 그리 성큼성큼 올라가는 추세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7월 추세도 전달과 비교해서 그닥 세게 치고 올라오지 못해서 확실히 결이 다른 양상을 볼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래량 궤적을 봐도 꼭 손가락으로 탁 집어 올린 궤적처럼 보이잖아. 그만큼 인위적인 성격이 강했던 자금이 풀린 거고, 그 자금 받기 위해서 수요가 되고 몰려들었고요. 근데 이게 집값 추세가 오르는 양상으로 가면 7월달 궤적처럼 그렇게 오르는 궤적 올라탈 이유가 없으니까 꺾일 수밖에 없는 건데, 연말로 가면서 금융 변수가 크게 터져 나올 것이기 때문에 2024년 6월 변수는 그냥 찝어 올리는 것으로 기록이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죠. 비행기 높이 태우면 떨어질 때 더 아프다라는 공식이 있듯이 서울 집값은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지금 단기적인 공세에 너무 현혹이 돼 있으면 전체 그림을 볼 수 없으니까 정말 넓고 길게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한은에서 발표한 통화 및 유동성 방향에서도 광의 통화가 M2 전년 동월 대비 5.9%가 증가를 했고 4천조 가량이 은행의 예적금 형태로 파킹이 된 이 금액인데 여전히 방향성을 이 돈들이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고금리 상황이니 기본 비비고 보자는 심리가 강해서 자금이 거의 이동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 되게 의미가 있는 포인트죠. 부동산 시장이 대세 상승장이면 이런 자금은 그냥 빛의 속도로 빠져나갔을 건데 거의 제로. 변동이 거의 없었다라는 건 지금 거래량을 리딩하고 있는 자금 줄기는 자연 발생적으로 나와야 할 광의의 통화에서 비롯되는 자금이 아니라 대부분 공적 기금에서 나온 특례 대출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고로 6월이 6,000건이네 7,000건이네 이거 별 의미가 없어요. 지구력이 부족해. 집값이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덜컥 사람들이 겁을 먹는 건 당연지사. 매수세가 급격하게 관망세로 돌아서게 되고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금융 대변화가 한두 달간 대외적인 여파로 인해서 급격하게 변하게 될 겁니다. 결국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날 가능성 아주 높은 시장입니다. 그러니 잘 지켜보시고 단단히 준비하시라. 틈새도 노리시고요. 오늘 입주자무집 공고 나온 무슨 입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세종에서 나온 리첸시아 파밀리의 H2블록, H3블록 입주 예정일이 올해 가을이고요. 완전히 싱핑 아파트인데 분양가는 초기 분양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5구제곱 3억대 그리고 84제곱 4억대. 일단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서 전세 주고 진입을 하면 내 돈 한 푼도 들이지 않을 수 있는 장점은 있겠네요. 세종시가 요즘 집값이 처참히 무너지는 와중에 있는데 이렇게 초기 분양가를 달고 나온 곳이라면 그래도 한번 체크는 해볼 만한 곳이라 볼 수 있고 디테일하게 걸을 곳은 거르고 챙겨볼 곳은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선택지는 시간을 두고 조금 더 인내하는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시기는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죠. 결국 가을의 문턱이 가장 큰 분기점이 될 것 같고요. 아무도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들이 연쇄적으로 터져 나올 거고 지금 북치고 장구치고 난리가 난 서울 집값 전체적인 그림 안에서 보면 정말 해변에서 모래성 쌓는 모습 고스란히 보이죠. 다가올 엄청난 파도가 눈앞에 어른거리는데 정말 드라마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요즘 한국 부동산 이 현장에서도 드라마 같은 일들이 터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빰빰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